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시지요? 몸도 마음도 안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거 없어요. 그냥 매일 그냥 꾸준히 그냥 하던 일 하는 거지요. 그냥 유유자적 아시죠? 유유자적하게 가는 사람한테 뭐 결코 먼 길은 없다. 막 이런 거. 아직도 100일 넘게 남았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예민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날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 과목 이런 거 이제 꾸준히 진행하시면 그냥 합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예민하게 뭐가 안 되니 뭐가 어려우니 이런 얘기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오늘 할 분량 그냥 열심히 풀고 오늘 회계 원리다 그러면 수업 듣고 푸른 거 정리하고 또 만약에 내가 문제 푸는데 잘 안 풀린다 그러면 기본서 또 찾아보고 또 한 번에 안 풀린다고 책 찢지 말고 그냥 안 풀리는 게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되는 것도 체크해 놓고 그리고 내가 자주 틀리는 실수하는 거 메모 오답 노트라고 하죠. 그런 거 메모하고 하면서 공부 방법 뭐 특이한 거 있습니까? 그냥 하던 대로 잘 하고 안 해서 문제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살면서 공부만큼 자기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아웃풋이 확실한 건 공부밖에 없어요. 그죠? 복권 맨날 산다고 맨날 되냐? 안 되잖아요. 근데 공부는 하면 돼. 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예민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가시면 됩니다. 아직도 100일 넘게 남았습니다. 자, 충분히 가시면 되고 문제지가 오늘 나왔다면서요. 저도 책 못 받아가지고 오늘 받았어요. 지금 받았어요. 작업은 벌써 끝났는데 뭐가 또 문제 있었나 봐요. 어쨌든 이제 여기가 정확한 문제는 모르는데 한 800문제 가까이 있어요. 800문제 가까이. 근데 원래는 한 1000문제 맞추려다가 공무원은 보통 이게 1000제씩 하거든요. 1000문제. 한 달에 1000문제. 근데 우리는 2달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다고 또 뭐라고 하실까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네. 해놨네. 764문제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문제 중간중간 이제 말씀들이 요즘 좀 많아서 요걸 써놓는 건 뭐냐면 문제가 너무 많다 이런 분도 계시고 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쭉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근데 문제를 적게 풀면 적게 푸는 대로 많이 풀면 많이 푸는 대로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나랑 안 맞아도 그냥 어쩌겠어요. 그냥 가라. 그냥 알아서 해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아니 문제 언제 많이 풀으라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건 그것대로 불만이고 문제 이왕 넣는 거 한 1000문제씩 넣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건데 그렇게 생각해봤자 자기만 스트레스 받아요. 그죠? 그냥 그러려니 그냥 하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일단 나름대로 요즘에 이제 원래 우리 시험 기출문제 플러스 우리 시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계가 들어간 높게는 회계사 세무사 시험 문제도 일부는 들어가 있어요. 물론 그거 문제 다 갖다 놓으면 저도 못 풀어요. 못 풀고 그 중에 일부 우리 시험에 맞는 수준 정도 그리고 다른 시험도 자격 시험이 회계 들어간 게 꽤 여러 개 있어요. 관세사니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 공무원 문제까지 두루두루 좀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100%다 이해하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겠죠. 지금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99%는 전공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회계에 대한 지식이 사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100%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럼 일단은 10문제 중에 지금은 이제 10문제 중에 한두 문제는 수준 아니잖아요. 이제 10문제 중에 적어도 서너 문제는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예전에는 한두 문제 풀기도 힘들었는데 지금 한 서너 문제. 그리고 100일 동안 꾸준히 하루에 1점씩 올리면 100점이 넘어가서 안 되고 그죠? 하루에 1점씩 100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100일 넘게 남았다니까요. 하루에 0.5점씩만 올려도 지금 점수에 0.5점씩 올리면 합격하겠죠? 이제 꾸준히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문제 풀다가 틀린다고 모르는 거 아니고요. 한 번 모르면 체크해놔요. 그리고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풀어도 만약에 두 번을 풀었는데도 안 된다. 그럼 그건 이제 질문하셔야 돼요. 근데 한 번 풀어서 안 된다고 질문하면 그래서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잠깐 착각을 했거나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질문해도 답변의 효과가 큰데 전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답변 들어봤자 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적어도 한 2번 정도 이상 해서 내가 의문점이 생기면 질문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결국은 입시나 이런 데 아시죠? 수강생이 많고 인기 있는 강사들은 교재를 혼자 안 써요. 팀이 있지. 교정도 2차, 3차, 4차 여러 명이 봐요. 근데 이건 제가 타이핑하고 제가 원고 답도 쓰고 해설 달고 제가 결국은 편집도 제가 해서 넘기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다 보니까 오타나 오류가 제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해보셔야 알겠지만 자기가 한 건 잘 안 보여요. 혹시 여러분이 이거 있으면 꼭 신고해 주시고 물론 방문가 질문 게시판 있잖아요.
글로 이용하셔도 되고 카페인데 이건 절대 검색어만 안 나옵니다. 아주 귀한 카페라 절대 검색어만 안 나와. 꼭 이걸 쳐야 돼요. 뒤도 꼭 쳐야 돼. 그러니까 카페 네이버 뒤에다가 슬러시하고 요 뒤에다가 AC 김쌤이니까 요걸 꼭 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그 질문 게시판 같은 거 거기도 제가 매일 가요. 저희 질문 게시판도 방문각도 계속 Q&A 있죠? Q&A 여기도 계속 매일 가요. 근데 하필이면 가끔 가다가 하루 놓치는 날 그때도 질문 와. 죄송하게. 별로 매일 보거든요. 원래는 매일 보는데 가끔 가다가 뭔 일이 있어서 하루 놓치면 그때 꼭 와가지고 이틀 뒤에 하고 가급적 매일 봅니다. 매일 보니까 또 오타나 오류 있으면 꼭 신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싶으면 신고하세요. 이상하다 싶으면 사실 제 눈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진짜 아무리 봐도 잘 안 보여요. 오타 오류가 있으면 꼭 신고해 주시고 작년에도 몇 개가 있었어요. 서너 개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는 그건 다 일단 고쳐서 넣고 새로운 것도 이제 어쨌든 오류나 오타 없이 하려고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있으면 꼭 신고해 주시고요. 자, 이것도 메모해 두셨다가 AC 김쌤이에요. 검색하면 절대 안 나온다니까요. 쳐야 돼. 꼭 쳐야 돼요. 아니면 방문각 Q&A 홈페이지 여기를 이용하시고 여기를 이용하시면 되죠. 여기.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자, 문제가 이제 세무회계부터 가야죠. 단원별로 되어 있습니다. 보셨나 몰라도 단원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3, 4월에 요거 단원별로 쭉 끝까지 가고 5월 달은 아시죠? 대충 5월 달은 그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이제 40문제씩에서 돌아가는 거죠. 매주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일단은 자, 재무회계 단원별로 돼 있어서 우리 교재 기본서랑 거의 이제 순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서랑 같이 집에서 복습하실 때는 기본서랑 이 문제지랑 같이 보고 또 지난번에 했던 기출문제지 그거 있는 분들은 기출문제지도 같이 보시면서 어떤 건 에이 똑같네 이런 게 있겠죠. 이제 비슷한 게 보일 수밖에 없죠. 공부한 만큼 이제 시야가 넓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이제 딱 보니까 이건 무슨 문제야 이게 보이는 게 있을 거고 어떤 건 아직도 이건 또 무슨 문제지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다양하게 접하는 게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이니까 자 문제 갈게요. 먼저 대표 문제도 있는데 대표 문제는 말 그대로 대표 문제예요. 이 단원의 대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걸 풀고 갈 때도 있고 안 풀고 갈 때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1번부터 바로 갈게요. 자, 회계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거. 자, 옳은 거와 옳지 않은 거, 이런 거. 옳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쉬울 수는 있어요. 자, 회계는 경영자의 수탁 책임. 경영자, 이제 보통 우리 지금 현재 회사는 주식회사니까 주식회사가 경영자한테 경영을 위탁하죠. 수탁. 경영자의 수탁 책임. 경영자는 책임을 위탁받은 거니까 수탁 책임을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당연한 거죠? 맞죠? 그리고 관리회계.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있죠?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 정보 이용자, 즉 경영자나 관리자. 이제 이런 문제는 너무 쉽지 않아요, 이제? 이런 문제는 그냥 딱 보이잖아요. 외부, 내부 이런 거. 내부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당연한 거죠?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다음 최고 경영자의 사임은 중요한 경제적 사건이지만 회계거래는 아니다. 경영자가 사임한 건 회사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지만 회계상거래는 아니죠. 당연하죠. 우리 회계상거래는 뭐다? 회계상거래는 결과적으로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죠.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있는 건데 경영자는 자산부채가 아니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산부채는 화폐적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쨌든 당연히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 회계정보는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고 처리하고 보고하는 단계를 거쳐서 산출한다. 맞겠죠? 그럼 다 맞으니까 답이